이번 시간은 챗GPT 프롬프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구성입니다. 상단에 3.5 버전과 4 버전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4 버전은 월 구독료를 결제하신 분들만 보이실 수가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면 프로필이 있습니다. 이 프로필을 클릭을 하시면 세팅 앤 베타에서 다양한 설정들을 하신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뉴 챗을 누르면 새로운 대화 목록이 가능하고 하단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챗GPT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는 이전에는 우리가 기계어로 컴퓨터와 소통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상위로 이동, 이렇게 우리가 쓰는 자연어를 이용을 해서 챗GPT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프롬프트 입력에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이다 보니까 어떤 구성 요소들을 조금 넣어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시문인데요. 요약하세요, 제안하세요, 설명하세요 같이 무엇을 요청하는 지시문을 사용해서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결과에 적합한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약하세요라고 해도 잘 요약을 해주지만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더 내가 원하는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력 형식인데요.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달라 또는 표, 또 CSV나 HTML 파일 같은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형태의 데이터를 작성을 잘 해줍니다. 마지막은 스타일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달라 또는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로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이 언어의 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단에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보고서를 쓸 때 이제 캠페인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요청해 달라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간단하게 입력을 해도 이렇게 잘 작성을 해줍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문서에 넣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생성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입력을 하면 훨씬 더 양질의 컨텐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ESG 캠페인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라고 위에 같은 내용을 입력을 하지만 밑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서 1. 예시를 포함해서 2. 이런 요구사항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고 순서를 정해주면 컴퓨터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위의 결과와 이제 비교해서 한번 콘텐츠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면 조금 위의 구조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그냥 설명하듯이 콘텐츠를 만들어냈지만 밑에는 보고서 형태의 형식을 갖추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 설명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제 예시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앞서 이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어로 어떻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도 되지만 이런 미세 조정, 좀 더 상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좀 자주 쓰이는 명령어 3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퍼러처는 텍스트의 다양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일관된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문서에서는 좀 더 창의적인 단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적에 따라서 템퍼러처를 조금 더 값을 높게 설정하면 다양한 단어를 선택해서 좀 창의적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템퍼러처를 좀 낮게 0.2 이렇게 낮게 설정을 해주면 좀 유사한 단어를 선택을 해서 문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타피 같은 경우는 이제 템퍼러처와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후보군의 범위를 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에 나올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창의성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맥스 토크는 텍스트의 길이를 제한하는 명령어인데요. 출력되는 글자의 수를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문서의 페이지 수를 내가
균형 있게 맞출 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에 건강식품 브랜드 컬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한번 템퍼러처를 0.2로 낮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의 일관성을 좀 더 주기 때문에 창의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일관된 단어, 일반적인 단어를 좀 제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컬러를 제한받은 걸 보면 뭐 녹색, 파란색, 오렌지, 화이트 같은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제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템퍼러처를 0.8로 수정을 해서 요청을 해보면 좀 더 창의적으로 답변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되는 컬러들을 보면 일반적인 컬러가 아니라 뭐 핑크, 바이올렛 같은 좀 창의적인 단어들을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템퍼러처 값이 0.8로 된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단어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할 설정 기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역할을 부여를 해서 전문적인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거에 관련된 답변을, 최적화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예시문을 보면 비즈니스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달라고 해놨고, 밑에 있는 예시문을 보면 act as 경영 전문가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비즈니스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놨습니다. 두 개의 이제 결과의 차이를 한번 볼 건데요. 제가 맥스 토큰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앞서 하이퍼 파라미터에 나왔던 맥스 토큰으로 문장이 어떻게 짧게 생성되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컨텐츠들은 대부분 문장을 되게 길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맥스 토큰에서 20으로 제가 짧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act as를 한 경우에도 간단하게 답변은 했지만 단어에 사용된 단어들을 좀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비즈니스 분석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보다는 비즈니스 분석 기법은 조직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비즈니스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조금 답변을 하고 있죠. 이 텍스트만 전문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 자체도 굉장히 다르게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이 act as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샷 기법인데요. 샷 기법은 예시를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도 이제 예시를 제공했을 때 좀 더 이해를 잘 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예시를 제시를 했을 때 더 잘 이해를 합니다. 제로샷은 예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챗GPT한테 질문을 할 때는 예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질문이나 정보 검색 같은 답변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제로샷, 아무것도 예시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원샷은 하나의 예시를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간단하게 제공하면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할 때 사용을 하고요. 또 퓨샷은 좀 여러 개의 예시를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원샷보다는 퓨샷을 제공했을 때 좀 더 예시가 많기 때문에 답변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함께 결과를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샷을 한번 해볼 건데요. 수고하셨습니다를 3개 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시를 3가지로 퓨샷을 제공을 하면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언어를 이렇게 3개 국어로 바꾸라는 거구나.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 패턴을 찾아서 인식을 합니다. 뭐 지금은 예시로 이렇게 번역을 예시로 들었지만 어떤 업무에서든 내가 패턴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예시로 제공을 하면 그 패턴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요청문을 입력하지 않아도 단어만 입력하면 3개 국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되는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들은 학습을 시켜서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각사슬 기법입니다. 생각사슬 기법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업무의 문제 해결이나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토론에서 이렇게 많이 활용이 이미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챗GPT랑 같이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초기 컨텍스트, 어떤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결과에 계속 이어서 대화를 해나가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 사슬도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화 주제문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답변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챗GPT와 같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위에 나온 결과 중에서 저는 개인 참여를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에 있던 이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챗GPT의 답변 중에서 하나를 질문을 이어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방안 중에서 또 내가 관심이 있거나 확장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시 내용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할 때는 뭐 다양한 여기에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5가지 전략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전략을 다시 5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직원들, 팀원들 간에 같이 했던 어떤 그런 논의들을 챗GPT랑 같이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 프롬프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입력을 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